자, 네? 정상훈 2시. 어, 1시? 원래 정상훈 2시까지인데. 네? 하다가 배고프면 하고 하고 싶다 그래요. 자, 그래서 개발교육 수립 받습니다. 개발교육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도시화법에서 6문제 나오면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나올 거라 했죠. 한 문제.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하면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개발구역 지정. 두 번째, 지정의 요청. 세 번째, 지정의 제한. 네 번째, 지정의 규모. 다섯 번째, 지정의 효과. 여섯 번째, 더 나가서 해제, 간주. 이게 지정 파트야.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자, 그럼 한 문제 건집시다. 지정. 개발구역 누가 정해? 시, 도지사, 또 누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지정할 수 있어? 국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 어디까지? 예외입니다.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5가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근데 이거 참 많이 헷갈려요. 5가지. 보세요. 첫 번째 뭐죠? 국가가 도시화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 하나. 두 번째 뭐죠? 네? 요청. 누가 요청해? 요청은 항상 행정관청이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이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이장. 그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죠. 이때는 면적 제한이 있어 없어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이장 요청. 면적 10만이든 20만이든 30만이든 상관없어요. 관계중앙 요청. 세 번째 누구죠? 제한. 제한은 누가 합니까? 제한은 누가 해? 제한은 비행정관청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게 전제가 꼭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면적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화의 지정 제한입니다. 여기는 전제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앞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공공기관 공개하면 안 돼. 우리나라 공공기관 수없이 많거든. 정부 출연도 수없이 많아.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 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딱 5개야. 보세요. 한국철도시설,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그다음에 뭐 공사 5개.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뭐야 하나. 5개. 응? 아,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 뭐가 하나 빠졌나요? 5개. 5개.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아, 그건 정부 출연기관이야.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먼 공사 하나 빠졌다. 자, 이 공사고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2가지 했다고. 정부 출연기관 2가지. 정부 출연 정부가 자금의 일부를 투자했다고 그랬죠. 첫째 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야. 한국철도시설공단. 두 번째 뭐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게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딱 5개, 정부 출연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전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한국토주택공사장 이렇게 나오든가. 그리고 면적은 항상 얼마? 30만 이상이어야 돼요. 면적은 30만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가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이 꼭 붙어야 됩니다. 이게 제한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다? 둘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마지막 다섯 번째 천재지변 등 긴급한 필요. 긴급한 필요. 네? 자, 이게 국토교통을 지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자 지방공사장이 제한하는 경우 돼 안 돼? 지방공사장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제한 아까 누구만 안 넣었어요? 대통령, 이런 공공기관의 차이나 정부 출연기관 했죠. 지방공사는 이건 어때요? 지방자치단체기관이잖아요. 지방공사 제한 못합니다. 그렇죠?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한하는 경우 맞아요? 제한이 아니고 요청이지. 응?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이 요청한 경우 제한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첫째, 필요. 두 번째, 요청. 세 번째, 제한. 네 번째, 협의. 다섯 번째, 긴급한 필요. 다섯 가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정 요청 나왔죠. 요청 두 가지 있죠. 요청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국장한테는 아까 누가 요청할 수 있다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장이 요청할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렇게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또 시도에서한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있죠. 누가? 여기서 꼭 틀려. 시도에서한테 요청할 수 있는 누구? 뭐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시장수 구청장 그러면 안 돼. 시장 중에서 누구?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항상 대도시장을 제외한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이니까. 이때 뭘 거쳐서? 정확하게 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두 가지. 그다음 제한이죠. 제한. 제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까 국장한테 제한을 쓴 사람이 있었죠. 여기 국장한테 누가 제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국가기획과 그렇죠? 면적은 30만 이상이고요. 30만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이게 들어야 됩니다. 반대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 밀접한 관련 있는 개발구역 지정 제한이죠. 또 하나 여러분 특별 자치 도지사 또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특별자치도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가 제한하죠?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총 12가지 있잖아요. 단 이 중에서 누구는 제한을 못해? 누구는 제한을 못해? 국가, 지자체,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조합 안 되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죠. 국가나 지방자치 행정관청이니까 안 돼. 또 조합은 아직 탄생도 안 했어.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기 주장한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도시개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제한자가 누구라면 민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제한할 때 면적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민간 사업 시행자할 때. 민간 사업 시행자할 때.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꼭 기억하시고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할 때 면적 얼마? 3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정 요청, 지정 제한. 그렇죠? 여러분 지정 제한하게 되면 얼마 이내 결과를 통보하죠? 2개월입니다. 2개월. 단 부득이한 사유에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2개월 플러스 1개월이다. 여기 2개월 플러스 1개월. 2개월 플러스 1개월. 자, 지정 요청, 지정 제한입니다. 지정 요청, 지정 제한. 자, 그다음에 지정의 규모죠. 규모는 도시지역에 지정될 수도 있고 비도시지역에 지정될 수도 있죠.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일 때 얼마 이상? 이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렇죠? 반면에 공업지일 때는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비도시적 원칙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예외가 얼마? 2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1만, 3만, 30만, 20만 비도 1만, 3만, 30만, 20만 이상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점 터치 여기에 보존 녹지지역이 없죠? 보존 녹지는 지원 못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이상, 예외적으로 20만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규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규모를 적용하지 않는 어지 취락지구라든가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세 번째 어디 대장 하나 더 개발 진흥지구 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 가지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렇죠.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국장 대장이 지정하잖아요. 이런 게 이 면적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지는 대표로 규제가 완화된 지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규제가 완화되죠. 그러나 국장이라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지역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디?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은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다음 중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규모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의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연환경보호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연환경보호지역이다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연환경보호지역이다 지정할 때는 면적을 철저하게 적용을 하라는 얘기잖아. 다른 지역은 면적 적용하지 않을 수 있죠. 국장이니까. 근데 자연환경보호지역과는 워낙 중요하니까 지정할 수는 있대. 면적 경우는 철저하게 적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라. 그래서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죠. 그 다음에 지정 효과. 지정되면 크게 두 가지가 간주되죠. 첫째 뭐가? 도시지역과 두 번째 무슨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고시가 간주가 됩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고시가 간주된다. 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됐으면 일단 지정되면 고시 있죠. 지정되면 고시는 얼마 이내에 된다? 지정되면 고시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지정되면 2년 이하 사업시행기간 내에 지정되면 고시 되죠. 다만 여기 예외가 있죠. 어디는 그러지 않다? 여기가 취락지구이거나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결정 그러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취락지구이거나 취락지구 또는 비도시지역 내 이미 지구단위 결정 이거 간주가 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간주가 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 해제간주. 이 해제간주는 많이 나왔었죠.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얼마 이내 실시기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경과된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제 등을 보죠. 3년의 실시 인가 신청이 없으면 두 번째
개발구역 지정도 이제 개발기구로 가는 경우. 요거죠. 여기. 예? 개발구역 지정되고 개발구역 수립하는 경우.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 얼마 이내? 2년 이내 개발구역 수립하는 2년의 경우는 담날이죠. 개발구역 수립했으면 또 얼마 이내? 3년 이내 실시인가 신청 3년의 경우는 담날이죠. 단 면적이 330만 있으면 5년 5년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해제에서 개발구역 지정되고인데 개발구역 지정되고 실시계획으로 가느냐 개발계획으로 가느냐 둘이 나눴죠. 개발구역 지정되고 실시계획으로 간다는 것은 개발계획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 얼마냐? 3년 이내 실시인가 신청 3년 경우는 담당. 개발구역 지정돼 개발계획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개발구역 먼저 있다는 2년 3년. 다시 한번 개발구역 지정되고 3년 실시계획 개발구역 지정되고 개발가면 2년 3년. 그렇죠? 2년 3년. 단 면적이 330만이면 5년 5년 이렇게 하세요. 이 경우는 해제가 간주되면 용도지역은 종전 용도지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 역견 폐지된 걸로 보죠. 그죠? 참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 있죠. 첫째 어떤 경우입니까?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 개발계획 해제가 간주되죠. 공사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개발계획 해제가 간주됩니다.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에 용도지역은 종전 용도지로 환원됩니까? 아니죠. 지구단위 폐지가 간주됩니까? 아니죠. 예? 아니다. 자, 여기까지 개발계획 보세요. 지정, 지정 요청, 지정 제한, 지정의 규모, 지정의 효과, 해제 간주가 여기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다. 예. 자, 이게 지정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발계획은 앞에다 놨습니다만은 개발계획이 사실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계획 지정이 됐습니다. 개발계획 지정됐으면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사업 시행자가 나와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라고 얘기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 보세요. 여러분 사업 시행자는 누가 지정합니까?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해? 네, 지정권자 지정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 가지를 지정권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개발계획 누가 수립해? 지정권자. 여기 개발계획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지정하고 청사진도 지정권자, 사업시행자도 지정권자입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겠다. 아까 국토개발상 도시운계 시설사업은 국장시의사 시장호수죠. 국장시의사 시장호수 비행정청, 국장시의사 시장호수 비행정청이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자, 거기에 보면 첫째 누가 있죠?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1호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 행정관청. 1호 국가지방. 두 번째 대통령 영어로 자는 공공기관. 대통령 영어로 자는 정부 출연기관. 그다음에 지방공사까지. 그렇죠? 여기가 공공사업 시행자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그다음에 5호가 누구다? 토지 소유자. 또 누구? 도시개발 조합. 도시개발 조합. 단 도시개발 조합의 사업을 시행한다. 항상 무슨 방식? 환지 방식입니다. 그다음 누구? 수도권 외주로 이전하는 법인이라든가 또는 뭐 등록사업자라든가 또 뭐 쭉 나오죠. 뭐 뒤에는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총 12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관청 시행자 누구누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까지가 행정관청입니다. 저 공공사업 시행자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 그 중에서 행정관청 누구뿐이야? 국가지방자치단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행정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 시행자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 조합이죠.
토지 소유자하고 도시개발 조합. 조합은 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조합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수용을 못한다고 그랬죠. 못한다. 그다음 여기서 세 번째 우선 지정이 나옵니다. 우선 지정. 우선 지정.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면 우선 지정해야 되는 경우 있죠. 여기는 우리가 재량적 우선 지정이 있고 의무적 우선 지정이 있죠. 누군가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개발계획을 저기 공모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누구? 응모자 있죠. 응모자. 그 응모자가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응모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국적인 개발계획 공모에서 당선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당선된 사람이 사업 시행할 능력까지 있다면 돼. 청사진 마련은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개발사업 어디?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전부를 환지 방식 할 때 누구? 토지 소유자나 또 누구?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반드시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네 번째,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한번 지정해주면 그 사업 시행자는 영원한 거죠. 네? 아니? 사업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변경사. 변경사 네 가지. 네 가지. 변경사 네 가지. 가보세요. 지정권자 사업 시행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 첫째 뭐죠? 부도 파산. 시행자가 부도 파산이 돼버렸다. 시행자 부도 파산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 취소.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실시 인가가 취소됐다. 취소. 세 번째는 여기 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토지소유나 조합이 우선권을 줬더니 얼마나 넘도록? 1년이 넘도록 실시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넘도록 실시 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에 변경이 됩니다. 네 번째는 사업시 인가를 받고 얼마 이내?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자, 총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 부도 파산. 두 번째 취소.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인가 취소된 경우. 세 번째 여기 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나 조합을 우선 지정을 했더니 얼마나 넘도록? 1년이 넘도록 실시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네 번째 실시인가를 받고 얼마 이내? 2년의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행자 변경서 네 가지 것이에요. 자, 이게 사업시행자 파트입니다. 사업시행자.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이제 뭘 수립한다? 그 다음에 수립하는 것이 여기서 실시 계획이랑 시도는죠.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해서 또 인가 신청을 했죠. 실시계획 수립해서 인가 신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시설사업에도 실시계 하나 나왔었죠. 자, 이거 누가 수립하는 거다?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죠? 구체적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이죠. 사업 시행. 세 번째, 그래서 실시계획 뭐가 포함돼야 되죠? 네,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실시계획 무슨 계획이 부합해야 돼요? 무슨 계획이? 시행자를 누가 지정해 줬어? 지정권자가. 지정권자 수립한 청사지 뭐야? 개발계획.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계획이에요? 네,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개발계획. 아까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 부합하라고 돼 있죠? 저기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부합해야 되는 거. 청사진에. 실시계획 수립했으면 인가 받아야 돼. 인가 누구한테 받는다? 오늘 기억하세요. 도시개발법에서 인가가 오늘 3개 나올 겁니다. 자,
자, 지난번에 이제 전에 비교 정리해서 했었는데 보세요. 아까 도시원 시설 사업 있죠? 시설 사업에서 인가가 하나가 나와. 아, 무슨 인가? 실시계 인가. 하나 나왔죠. 누구? 국장, 시류사, 대회시장. 시설 사업에서 인가가 하나 나옵니다. 개발법에서는 오늘 인가가 3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조합 설립 인가, 여기 실시계 인가, 환지계 인가. 조합 설립 인가하고 실시계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지정권자한테 받아. 그 지정권자 결국 누구죠? 국장, 시류사, 대도시장이죠. 환지계 인가 조금 이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가 누구한테 받는다? 지정권자한테 받아요. 지정권자. 여섯 번째. 여기서 중요한 점, 지정권자 실시가 인가하면서 말이죠. 의견 청취하죠. 근데 의견 청취는 누구 의견 청취하냐? 보통 주민 의견 청취하잖아요.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 아니고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청취해. 자치단체장. 만약 국장이 지정권자다 그럼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그러면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도시개발법상 실시계 인가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래서 실시계 인가 또는 작성 고시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실시계 인가 실시계 고시를 합니다. 이건 작성 고시일 수도 있고 인가 고시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작성 고시, 인가 고시. 그러면 실시 인가 고시가 되면 여기서 어때요? 일정상에 또 뭐가 돼? 간주가 되죠. 실시계 인가 고시가 됐다, 작성 고시가 됐다는 거 보면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시 인가 고시, 작성 고시 되면 첫 번째 여기 뭐가 간주되죠? 만약 실시계 가운데 국토개발법상 도시군 관리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다면 예컨대 이 실시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도 건설하겠습니다. 학교 건설하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 설치죠. 이건 아까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사항이죠. 당연히 실시에 그런 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 인가고시, 작성고시 하는 순간 도로, 학교, 공원 조성하였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국토개발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것을 보고 이에 저쪽 때는 종전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본다? 종전도시군은 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변경된 것으로 본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때에 따라서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실시계 중에 도시군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에 저쪽은 종전 도시군 관리 뭐한 걸로 본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실시계입니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두 개 나왔죠? 개발계획, 실시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자,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가 됐어요.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여기서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됩니다. 무슨 방식?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으로. 수용 방식, 환지 방식으로. 자, 수용 방식이라면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곧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요. 그러죠? 근데 환지 방식이라면 여기서 또 하나 뭐가 필요해? 환지계획, 그러죠? 환지계획을 또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환지계획을, 그러죠? 근데 수용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저기 보세요. 개발계획, 실시계획까지는 똑같아. 수용 방식은 곧바로 삽시행을 하죠. 환지 방식은 환지계획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계획이 3개, 위에는 계획이 2개로 가는 겁니다. 아까 시설 사업은 가장 단순한데 계획이 하나죠. 개발 사업은 단순한 수용 방식은 계획이 2개, 복잡한 환지 방식은 계획이 3개. 조금 이따 정비법에서는 계획이 4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수용 방식. 수용 방식에서는 곧바로 해서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에 들어가. 사업 시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까 시설 사업과 절차가 똑같아. 그러면 공사가 끝났다. 공사가 종료된다. 그럼 뭘 하겠어요? 공사 완료. 보고를 하죠. 공사를 보고 누가 할 거야?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그죠? 지정권자가 실시계 인가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공사를 보면 역시 무슨 의미다? 준공, 검사, 신청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준공, 검사를 합니다. 누가? 지정권자가.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하죠. 누가 역시? 지정권자. 그러면 여기 공사료 공고 있죠? 공사 공고일? 다음날. 개발금 뭐가 된다? 해제가 가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아까 시설사업과 절차 똑같죠. 시설사업도 아까 수용을 했잖아요. 시설사업 똑같아. 공사는 공사 종료, 공사료 보고, 준공검사, 공사료. 그렇죠? 그래서 공사를 공고일 다음날 개발권 해제가 간이된다. 이 경우에 용도지원, 종전 용도지원 환원 됩니까? 에? 아니죠. 공사료 공고일 다음날. 이건 어떻습니까? 사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해제가 간다는 게 때문에 용도지원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잖아요. 자, 이게 수용 방식이야. 그래서 여기는 계획이 2개, 개발계획, 실시.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 잘 보세요. 수용 방식은 계획이 먼저 2개가 있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두 번째, 수용 방식은 사업이 언제 들어간다? 실시계획 고시 후에 들어간다. 실시계획 고시 후에. 세 번째, 수용 방식은 사업이 끝나면 절차가 공사료 보고, 준공검사, 공사료 공고 이런 식으로 끝난다. 네 번째, 수용 방식은 언제 개발계획 해제가 간이된다? 공사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간이된다. 이렇게 기하세요. 이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러나 환지 방식에서는 이제 환지계를 또 작성해야 되죠. 환지계. 자, 그럼 환지계 작성. 환지계획은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자, 먼저 환지계. 작성이죠. 여러분, 환지계획은 어떤 경우에 작성합니까? 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뭐가? 일부가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만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사업 전부 또는 일부. 누가 작성하죠? 사업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세 번째, 환지계획 작성 기준 기억나십니까? 환지계획 작성 기준 몇 가지? 환지계획 작성 기준 7가지죠. 보세요. 위치,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렇죠? 총 7가지. 그러니까 환지계획 작성 7가지를 고려하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다음 작성 환지계획 내용. 환지계획 내용 몇 가지? 5가지. 환지계획 내용 5가지 기억나시죠? 저도 이건 기억하셔야죠. 보세요. 자, 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 뭐냐 이 말이지. 궁금한 크게 5가지 있다는 얘기죠. 첫째, 전체적인 설계, 환지 설계. 환지 설계는 무슨 식이 원칙이죠? 평가식이 원칙이야, 면적식이 원칙이야? 우리나라는 평가식 원칙이라고 했죠.
환지를 설계할 때 면적보다는 가격을 중시한다. 평가식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면적식이나 절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가식이 원칙입니다. 환지 설계. 두 번째 뭐죠? 각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환지 명세. 각 필지에서 어떤 땅을 줄 거예요? 필지별 환지 명세입니다. 여러분 가진 땅에도 어떤 땅 줄 거 아니죠? 세 번째 뭐죠?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야.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청산은 필지만 하는 게 아니죠. 권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두 번째는 뭐고? 필지별 환지 명세. 세 번째는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네 번째는 뭐다? 재배지 보류지 명세. 재배지 보류지를 알아야 여러분 감보율이 몇 %인가를 알고 수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여러분에게 땅 대신에 건물을 주겠대. 건물. 그럼 도대체 어떤 건물 줄 것인가?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그리고 그 건물을 아파트로 주겠대. 아파트로 있다면 아파트를 어떻게 줄 것인가? 주택 공급 방법 규모죠. 방법. 이 다섯 가지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자, 암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환지 계획의 내용. 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첫째, 설계, 환지 설계. 두 번째, 어떤 땅 중 필지별 환지 명세. 또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 다섯 번째, 입체 환지를 하겠다면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 어떤 상가를 주겠다는가? 그렇죠? 그리고 만약 입체 환지를 주택으로 주겠다면 몇 주택까지 받을 수 있냐? 어떻게 받냐? 주택의 공급 방법 규모. 주택 공급 방법 규모. 이 다섯 가지 환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환지계에서 제가 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뭐가 나올 거라고 했죠? 환지가 나오면? 네. 입체 환지나 환지 부지정점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좀 자, 환지의 작성 원칙입니다. 환지의 작성 원칙은 뭐다? 환지가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첫째, 평면 환지. 두 번째, 제자리 환지. 세 번째 적응 환지. 평면 환지, 제자리 환지, 적응 환지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땅으로 준다 이 말이죠. 땅으로. 어디다가? 같은 위치에다가 어떻게? 네. 줄 만큼 준다. 그러니까 적응하지 않으면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줄여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 있던 토지를 감보율 정확하게 적용해서 줄 만큼 준다. 이게 적응환지죠. 자, 그래서 땅으로 같은 위치에다가 줄 만큼 준다. 이게 환지의 3원칙입니다. 3원칙. 그러니까 적응환지는 감보율 적용해서 주되 영어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감보율 계산 방법 아시죠? 감보율 계산 방법. 감보율은 토지가 줄어드는 면적이죠. 줄어드는 비율이죠. 토지가 도대체 뭐 때문에 줄어들었어? 뭐 때문에? 보류지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류지는 뭐 플러스 뭐다? 채비지 플러스 공공시설용지. 그래서 우리가 감보율은 전체 토지 면적분의 뭐가? 보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곱하기 100이야. 전체 토지 면적이 100만 평이야. 이번에 보류지가 60만 평이야. 그럼 감보율은 몇 프로? 60%죠. 감보율 60%에서 60%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만큼 땅을 돌려받겠다? 40% 돌려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류지는 다른 말로 뭐다? 채비지 플러스 공공시설용지. 그럼 여기서 보류지라고 대하시네. 채비지가 몇만 평, 공공시설용지 몇만 평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죠. 요거. 자, 이게 단순 공식 1번이야. 단순 공식 1번. 2번 공식 있죠. 어떤 공식?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 토지. 처음부터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줘버린 땅이 있으면 그 땅은 분자 분모에서 양쪽에서 똑같이 빼준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이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보류 면적이 60만 평입니다. 근데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가 10만 평이다.
시행자 처음으로 가진 땅 10만 평이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분자분모가 전혀 관계없으니 여기서 10만 평을 빼주죠. 여기서 또 10만 평을 빼주죠. 그럼 얼마? 90만 분의 얼마? 50만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분의 5 곱하기 100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간보율 계산 방법입니다. 간보율 시험에서 3번 출제됐습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덧붙여서 기억할 거. 간보율은 원칙적으로 몇 %를 초과하지 못한다.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간보율은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지정권자 인정해주면 몇 프로? 60%까지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얼마? 60%를 초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간보율 완벽합니다. 그래서 간보율은 토지가 줄어드는 비율이다. 줄어드는 비율이다. 뭐 때문에 줄어든다? 보류지 때문에. 보류는 뭐 플러스 뭐다? 채비지 플러스 공공시설 용지다. 그래서 간보율은 전체 토지 면적분의 보류지 곱하기 100. 시행자 무상으로 기속된 토지가 있으면 양쪽에서 똑같이 빼주고 곱하기 100. 간보율은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정권자 인정해주면 얼마까지? 60%까지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보율 3번 나왔던 문제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먼저 환지기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환지기 작성 예외, 그렇죠? 예외가 출제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오늘 입체 환지 부정하고 입체 환지 처분하고 환지 부정 처분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한 문제가 거의 나오죠. 입체 환지가 나오든가 환지 부지정이 나오든가.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최종 백선 문제 하면서 거기서 문제 자세히 아주 나올 텐데 우선 환지 부지정. 이건 첫째 동의 신청한 환지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동의 신청한 환지 부정. 여러분 환지 부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동의 신청한 환지 부정하고 직권 환지 부정이 있다고요. 그럼 직권 환지 부정은 뭡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거죠. 왜? 면적을 너무 작아서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직권 환지 부정하는 겁니다. 직권 환지 부정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동의 신청한 환지 부정인데 이것만 기억합니다. 보세요. A의 토지, B의 토지, C의 토지, D의 토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C의 토지 위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갑은 뭘 가지고 있다?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고 을은 뭘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땅을 주지 않되 대신 뭘 준다? 네? 돈이라고 하지 마시고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청산금을 지급한다.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첫째, 이 동의는 누구의 동의를 받는다? 토지 소유자 C와 누구?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동의는 받지 않는다? 저당권자의 동의는 받지 않는다. 왜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불이익이 있다 없다? 불이익이 없다고 그랬죠. 왜? 어딜 따라가? 막 따라가? 에? 저당권자 따라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되는 게 뭡니까? 토지 소유자는 청산금을 받게 되죠. 이 청산금은 토지의 대체물이야. 자, 민법에서 여러분 이런 공부하셨죠? 담보물권의 효력 가운데 담보물권의 효력은 그 대체물 위에도 미친다. 이게 뭐야? 물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의 효력은 이 저당권의 효력은 그 대체물
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에게 여기가 그대로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이 토지 청산을 뭐하는 사전에 압류해야 돼. 반드시 사전에 압류해야 돼. 청산 먼저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인정된다? 물, 상, 대, 위가 인정돼서 저당권자 청산을 최우선 변제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동의는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청산금 지급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언제 지급해? 예? 환지 처분 언제? 언제? 원래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지급 징수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떠난 사람이잖아요. 떠난 사람한테 5년 뒤에 사업 끝나고 돈 받으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환지 처분 네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죠?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환점은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이때 이 청산은 언제 결정한다? 언제? 이 지급, 교부 시 뭐한다? 결정하잖아. 원래 청산은 언제 결정해요? 환지 처분 시 결정하잖아. 환지 처분 시 결정해서 환점은 공고일 다음날 확정돼. 따라서 환점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지급 징수할 수 있죠. 그러나 떠난 사람에 대한 청산은 언제 결정한다? 교부시. 교부시. 이때 교부를 언제 할 수 있다? 환점은 전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시행자가 청산을 지급하죠. 시에게 시행자가 시에 청산을 지급해요. 그럼 떠나죠. 이때 시행자가 그 다음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죠? 구상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을 지급하잖아요. 돈 줘.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시하고 갑에게 하는 조치가 있어. 무슨 조치? 예? 기일을 정하여 뭐한다? 사용과 수익을 정지시킨다. 돈 주고 떠나잖아요. 그럼 시행자가 야 그럼 너 언제부터 이 땅 사용하지 마라. 환지 부지정처분 할 때 환지 부지정처분하는 사업장이한 토지 소유자고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자 마지막 남은 거. 사업이 다 끝났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거 값 어떻게 됩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모든 토지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이전하죠. 그러나 값은 이전할 때가 있어 없어? 씨가 떠날 때 값이 동의해줬죠. 그럼 이 토지는 당분간 여기 남아있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은 권리가 뭐한다? 소멸합니다. 언제? 환첨은 공고일이 다음날이 아니야.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됐죠? 자 이게 환지 부지정처분이야. 네? 환지 부지정처분에서 더 이상 나올 것은 없어요. 네? 최대한 자세하게 다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포인트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 보세요. 나오는 게 첫째 키포인트 첫째 동의는 누구의 동의를 받는다?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나 누구의 동의는 받지 않는다? 저당권자 동의는 받지 않는다. 왜? 저당권자는 청산금에 뭐가 인정된다? 물상대가 인정된다. 그 대신 저당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청산금은 언제 지급한다? 환첨은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할 때 청산금이 결정된다. 그렇죠? 그리고 환지 부지정처분할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사용수익을 뭐 할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 사업이 모두 끝나면 환지 부지정 토지 위의 권리, 환지 부지정 토지 위의 권리가 된다? 소멸한다. 언제? 환지 공고일이 끝나는 때. 됐죠? 요거 이게 환지 부지정점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환지 부지정 이 정도 하면 절대 틀릴 거 없습니다. 환지 부지정은 자세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입추 한지 하나 더 설명하고 그 다음 계속 나가죠. 자, 다시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